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비정상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 경영진은 현재의 위기감을 산에서 비가 오려 한다고 표현합니다. 허난촌진은행 예금자들이 예금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인민의 갈등으로 옮겨가고 있어 다가오는 큰 위기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9일 허난성 촌진은행 예금자들은 정저우에 있는 허난성 은행 및 보험감독위원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나흘 가까이 폭염 속에서 시위를 이어가느라 일부는 열사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6일 신동팡 촌진은행은 잠시 온라인 거래를 개시했으나 이날 밤 예금자들이 찾은 예금 중 일부가 은행에 도로 회수됐습니다. 은행 측은 출금한 예금자들을 한 사람씩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촌진은행 예금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데다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 맞닥뜨렸습니다. 트위터 계정 허난촌진은행 권리보호 진행 중에 올라온 영상은 27일 특수경찰이 대거 농성장에 투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맨주먹으로 시위자를 구타하는 경찰도 보입니다. 사법경찰이 체포에 나섰고 일부 사람들은 버스에 깔렸으며 10여 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보호 움직임 소식 이면에 들이운 임박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느껴지시나요? 중국 온라인 질의응답 사이트 지후에 요즘 늘 세상이 종말이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에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답변은 사천성 모 은행의 대출심사 책임자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산에서 비가 쏟아져 처마 안으로 쳐들어오려 한다. 대규모 내후가 있으면 은행이 어찌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 예금주들은 어쩌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대출은 내주기 어렵고 오래된 대출금은 회수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토로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단기 부채를 장기로 사용하는 경우라 부채 규모가 눈덩이 굴러가듯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정말 안 나간다. 부추는 자라지 않고 부추배는 낯은 패닉 상태.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직접 영업부서로 끌고 와야 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 경매가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이 유찰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실은 부동산 관련이라며 최근 촌진은행 사건이 터졌다. 우리 은행이 이렇게 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렇게 한 곳이 적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지역의 한 상가 건물에서 1층에만 소규모 슈퍼마켓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 3, 4층에는 상가가 하나도 없었고 어떤 점포는 문도 잠그지 않았으며 바닥이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는 틱톡으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보였다며 전당포라는 업종을 본 지 오래다. 지난번 사극 드라마에서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에서 누군가 어느 은행인지 물으며 빨리 돈을 거기로 보내겠다고 하자 어떤 이는 지금 4대 국유 은행만 빼고 어디든 문제가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댓글로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허난성, 안후이성뿐만이 아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국유 자산에 매달려 연명하고 있을 뿐이라며 4대 은행은 위험이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들이 모두 문제가 생긴다면 인민폐가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1990년대 4대 은행이 파산한 적이 있다고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댓글로도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이헝칭은 이런 사태는 현재 중국의 금융 시스템 내의 악성 부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부패가 은행의 신용 상실로 이어져 각급 정부가 직접 은행의 신용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금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언제든지 집단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중심으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잇따라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공이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만 해협에 군대를 파견할지 미국이 대만 방어에 어떤 도움을 줄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8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한국 관리의 말을 인용,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몇 명의 기자들과 새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안보 리스크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직접적인 위협인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대만 해협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우려되겠지만 만약 미국이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또한 자국의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공 침공 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결과로 이어지겠지만 그 편이 한국으로서는 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는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의 도발이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한국 관료의 이런 발언은 한일 관계의 급속한 개선과 더불어 베이징이 가장 우려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나토 비회원국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28일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은 중공을 겨냥한 미국의 글로벌 동맹국 소집 신호에 각국이 기꺼이 응한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나토의 지위는 군사동맹이며 미래에 이 동맹이 태평양으로 확산되면 중공의 야심을 저지할 수 있는 방패막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황재정 대만 국민당 국제국장은 28일 국민당은 대만 해협을 내해라고 부르는 중국 본토 입장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대만 해협을 국제수역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입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해양법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대만 해협을 국제수역으로 인정, 대만 문제를 국제화하여 대만을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 정기적으로 군함을 파견하여 대만 해협을 항행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당이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재정은 미래의 미군이 대만 해협을 건널 일이 생기면 중국은 반격에 나설 것이며 미중이 싸울 때 길 잃은 총알이 대만에 영향을 미치는 걸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만 정치학자 항화오는 페이스북에서 국민당은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 미 칠함대가 당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을 호위하고 있으니 장제스가 하늘에서 불같이 화낼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진실탐사대 권미경입니다.